안녕하십니까. 신한대학교 생명의 연속성과 진화, 전염병과 세계사 과목을 듣는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박시사 교수입니다. 왜 제가 여기에 나왔냐고요? 저는 박시사 배시혜 교수의 남편입니다. 배시혜 교수님이 본인은 자연과학을 하셨고 나는 사회과학을 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학습자 생각의 틀을 전환하자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싶었는데 전공이 다른 사회과학을 한 교수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학습자의 생각의 틀을 전환하자에 대해서 본인과 어떻게 다르게 해석할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일련의 다양성을 제공하고자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남편을 불러서 본인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사회과학자인 남편의 생각을 빌려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 봐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른 여러 곳에 강의를 해봤지만 배시혜 교수님이 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하니까 좀 긴장이 됩니다. 제가 배시혜 교수님은 상당히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과학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사회과학을 해서 좀 대충 합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십시오. 오늘의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학습자의 생각의 틀을 전환하자입니다. 생각의 틀, 중요한 단어죠. 생각의 틀, framework of thought랄까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perspective, 관점을 전환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로나 나쁜 놈입니까? 코로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다. 코로나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다 코로나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 사람, 우리의 사회 미디어, 국가까지도 코로나를 마치 적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는 threat, 위협일 수도 있지만 위협이자 opportunity, 기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코로나는 우리에게 다가온 새로운 변화를 주는 생각의 틀을 전환하는 축복의 일련의 팬데믹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너무 무리일까요? 여러분 여기에 써있는 박사 교수는 코로나는 축복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적인 것처럼 생각하고 위협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과 코로나는 기회이자 축복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 간의 차이는 극명하게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언제 있을까요? 저는 5년 후에, 10년 후에, 아니 20년 후에 여러분의 모습이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룹과 기회로 받아들이는 그룹 간에는 큰 차이를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전할 메시지는 몇 가지가 있는데 슬라이드를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승자가 되고 챔피언이 될 수 있을까? 제가 말씀드린 승자라는 것은 꼭 남을 이긴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치를 높여서 여러분이 스스로 만족하고 주변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사회나 국가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세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저는 승자라고 합니다. 뭐 야구 강정식에 꼭 이겨야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위너가 아니라 저는 챔피언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강점을 보완하는 자가 승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변에 우리 학생들을 보면 자기의 단점을 보완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것 같아요. 단점. 자기는 영어를 잘하는데 주변 사람이 중국어하고 일본 하니까 일본어도 좀 해야 되지 않나? 중국어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러면서 자기가 하는 것을 조금 미뤄두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따라서 해서 둥글둥글 자기 자신을 평균 이상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이. 물론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트렝스를 더 강화하는 것이 단점을 보완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왜냐하면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전 세계에 사람이 너무 많아요. 70억 정도 삽니다. 그런데 거기에 70억 사람들이 잘하는 것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두리뭉실하게 하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잘할 수가 없습니다. 잘할 수가 없어요.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거에 특화를 하고 다른 것은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도 전략 중에 하나라는 거죠. 두 번째, 우리 삶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20대인데 100세까지 살아도 80년뿐이 안 돼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계속 단점만 보완하고 살아서 뭐 하겠어요? 그냥 잘하는 걸, 그냥 좋아하는 것, 또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사회에서 필요하는 것, 국가에서 필요하는 것, 세계에서 필요하는 그런 실력을 기르는 사람이 결국 승자, 다시 말해서 챔피언이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단점 보완을 하려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do first 라고 해놨네요. 그러니까 do first. 여기서 키워드가 plan, 그 다음에 do 이렇게 됐죠.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마치 좋은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근데 계획을 세운다는 경우에 생각을 많이 한다, 그다음에 말을 많이 한다, 준비를 많이 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말로 해놓고 생각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준비를 하는 과정에 에너지를 너무 소진시키고 말아요. 그래서 신중한 사람, 분석적인 사람, 과학적인 사람들이 대부분 계획을 세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do, 행동을 하고 나서 계획을 세워도 된다. 방향을 좀 순서를 바꿔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실천하는 사람이 되자. 생각하고 말을 많이 하고 준비하는 사람보다는 실천하는 사람이 되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과 관련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대학에 있으니까 학생들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 요즘 무엇에 관심 있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교수님, 저는 영어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영어 공부 바로 시작해야지.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영어 관련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는가 책을 읽고 있습니다. 또는 지금 인터넷 통해서 좋은 학원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또 어떤 공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이런 그 학생들에게 제가 상담합니다. 기분, 또는 여학생의 경우는 학생에게 오늘 저녁부터 바로 하게, 아니면 이 상담 끝나고 나서 바로 공부를 하게 이렇게 합니다.
대부분 경우에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다가 에너지를 다 소진해버리고 정작 필요한 공부를 하는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do first. 계획보다는 먼저 실천하는 것이 낫다. 실천을 하다 보면 있죠. 자기가 예기치 않는 무슨 다른 좋은 일이 발생해서 자기가 기대했던 이상의 결과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실천하는 자 챔피언이 될 수 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방향성을 추구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 보면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그 클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계 있죠? 시계 매일 똑딱딱 시계가 있지 않나요? 그 다음에 콤파스. 이 콤파스라는 것은 여러분 영어로 무슨 의미죠? 나침판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는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뭡니까? 내비게이터와 같은 겁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콤파스를 갖고 있지 않고 나침판을 갖고 있지 않고 뭐죠? 클락만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단히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사는데 왜 사는지를 모르는 것.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데 왜 하는지 모르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경우에 큰 이상, 큰 꿈을 이루지 못하고 본인이 원하는 결과물을 얻지 못합니다. 그냥 바삐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향성을 가지고 살자. 방법이라든가 절차보다는 큰 방향성을 가지고 본인 자신을 믿고 본인 자신을 신뢰하고 본인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미래는 항상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는 낙관주의를 가지고 가면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 여러분이 원하는 인생을 설계할 수 있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챔피언, 승자가 될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 큰 그림을 그리자. 앞서 나와 있는 방향성과 좀 관련된 내용이에요. 여기 나오는 키워드가 목표라고 되어 있나요? 목표. 이렇게 goals. 쉽게 표현하면 타겟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표. 우리가 삶을 살 때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큰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사명은 뭐냐면 미션. 사명은 기본적으로 본인 자신을 위해서 살지만 타인은 크게 봐서는 세계, 그다음에 국가, 사회, 이 정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가족도 포함할 수 있죠. 큰 꿈을 가지고 살자. 다시 말해서 이타적으로 살자 그 말이에요. 자기 자신의 목적을 이익이라든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봉사하고 사회나 국가를 위해서 기여하고 세계 변형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건가 그런 큰 꿈을 가진 자가 승자가 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중국의 알리바바 창업자 마인 선생도 그렇고요. 빌 게이츠 선생, 그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티브 잡스나 이런 사람들 모두 다 목전의 목표, 근거리에 있는 목표보다는 원거리에 있는 큰 디스턴스, 아주 멀리 있는 큰 사명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명에 대해서 가장 강조를 하는 기업인이 있어요. 그건 일본에 여러분들 소프트뱅크라고 있죠. 소프트뱅크의 수옴 마사요시, 한국 이름으로 손정희 회장님은 항상 사명을 강조하면서 큰 꿈을 갖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대학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대학생들이 교수님
교수님, 제 실력에, 제 능력에 내가 지방대학에 다니는 학생인데 그런 꿈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마치 본인이 겸손한 사람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겸손하게 말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겁니다. 본인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본인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사람보단 과대평가하고 큰 꿈을 갖는 사람이 훨씬 더 큰 꿈을 이룰 뿐만 아니라 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큰 꿈을 가집시다.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큰 그림을 그리자, 그 말은 큰 꿈을 갖는 사명을 가지고 살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모험가가 되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모범생, 정답 있는 세계, 그 다음에 모험가, 가보지도 않는 길을 택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정답이 있는 세계, 다시 말해서 해답을 찾는 그런 길을 걸어왔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수동적으로 다른 사람이 만들었던 문제를 푸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대학을 졸업하면 그런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답이 없는 세계에서 여러분이 문제를 만들어서 그 문제를 스스로 답을 만들어내고 그 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데 그 답을, 이건 내가 답을 가지고 있어 하면서 주변 사람을 설득해서 그 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죠. 뭐 쉽게 표현하면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을 이미 철도를 놓았는데 철도를 그냥 따라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미 철로가 없습니다. 그런데 졸업하고 나서는 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여러분이 이제 그 사회에 진입했을 때는 스스로 철도를 만들어서 이 철도를 같이 탑시다 하면서 다른 사람을 모아서 그 철도로 길을 따라가는 길, 그거 여러분들이 추구할 길입니다. 그러면 어떤 거죠? 이때는 필연적으로 가보지도 않는 길을 택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모험을 하고 위험을 감소해야 됩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워드란 말, 진부한 말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가보지 않는 길, 우리의 익숙하지 않는 길을 택한 자가 결국 챔피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생산자가 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생산자의 반대는 소비자죠. 생산자, 소비자. 이게 쉬운 말 같지만 대단히 의미 있는 말 같아요. 여러분들 TV 보시나요? TV 보는 사람들 소비자죠? 여러분들 게임 하시나요? 소비자죠? 유튜브 보십니까? 여러분들 소비자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비자는 영원히 부자가 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소비자는 영원히 승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말하는 챔피언입니다. 생산자만 승자가 될 수 있고 챔피언이 될 수 있습니다. 생산자가 뭐죠? 여러분들 TV 보면 TV에 나와 있는 배우, 여러분들 버라이티 쇼 같은 거 보면 탤런트, 개그맨, 셀럽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생산자예요. 그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 생산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게임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온라인 게임도 할 수 있고 PC방에 가서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그 게임을 개발하는 사람, 프로그래머, 그 다음에 그 게임을 만들어서 출시하는 기업인은 생산자이죠. 그 게임을 하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소비자가 된다는 것은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사회, 국가를 지지해 주려면 소비자가 필요해요. 그런데 꼭 여러분이 소비자가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여러분 생산자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생산자가 승자가 될 수밖에 없고 소비자는 패자가 아니라 생산자를 승자로 만들어주는 뭐랄까 뒷받침해주는 조력자 역할뿐이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 생산자가 돼서 챔피언이 됩시다. 자, 이거 이제 거의 마지막인가요? 마지막은 아닌 것 같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You approach it to be rich. 어떻게 여러분들 부자 되는 거에 관심이 많나요? 저 부자 되는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대학에서 성공학을 강의하고 창업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는 것도 관심이 있지만 주변 사람들이 부자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건가에 대해서 설파를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강의를 하는 그런 교수입니다. 제가 그래서 어떻게 부자가 되는지 알아요. 아주 쉽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problem finder가 아니라 problem solver가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이 불편하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컴플레인을 했을 때 컴플레인 하죠. 이건 나빠, 이거 불편해 했을 때 그때 기회가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그 문제를 해결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가치를 제공하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보면 이것이 나쁘네, 저것이 나쁘네 하면서 궁시렁궁시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네거티브한 사람들이에요. 네거티브, 그죠? 부정적인 사람들이에요. 부정적인 사람들은 이것저것 막 트집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은 뭐 한두 번 들을 때는 이 사람이 그냥 머리가 좋은 사람이구나, 상당히 분석적인 사람이구나, 과학적인 사람이구나 하고 들리지만 그런 사람들은 체계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사 긍정적으로 보면서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서 사회에 기여할까, 국가에 기여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결국 프로블럼 솔버가 돼서 사회에 책임을 지기도 하고 사회에 기여하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서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자가 되고 싶으면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서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부자를 사랑합시다. 부자를 존경합시다. 그 다음에 주변에 여러분들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도 10년 후에 20년 후에 챔피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버가 되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giver, taker, matcher.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미국의 펜실베니아 대학의 아담 그랜트라는 교수가 계세요. 아주 훌륭한 교수입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서 Give and Take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인간을 세 가지 유형으로 유형화시켰는데 giver, 주는 사람, taker, 받는 사람 또는 착취하는 사람, 그 다음에 matcher는 주고받는 것을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연구에 의하면 큰 성공을 이루는 사람, 조금의 성공이 아닙니다. 큰 성공을 이룬 빅가이들은 대부분 기버에 속했다 생각합니다. 기버라는 것은 그냥 여러분이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도 해내지, 기부하는 사람 이런 포함될 수 있지만 자기가 받는 것보다는 더 많은 것을 하는 사람이 기부를 할 수 있어요. 영어로 표현하면
go extra mile. 더 많이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혹시 아르바이트 하나요? 아르바이트 하면은 아르바이트를 10시에 시작하면 대부분 다 아르바이트 한 사람들 9시 한 50분에 나와가지고 뭐 하고 그 다음에 12시에 끝나면 뭐 11시 한 40분부터 뭐 나가려고 옷 입고 뭐 그런 준비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사람들은 기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르바이트 시간에 늦게 오는 사람도 있어요.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10시에 하면 9시 한 30분이나 40분에 가가지고 대기하는 사람, 교대하는 사람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준비하고 그 다음에 먼저 좀 가가지고 지저분하면 청소도 해주고 막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기버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도 뭐 그냥 끝난 시계 보면서 먼저 가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기버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본인은 매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제때 와서 끝난다 하지만 이런 사람 그렇게 성공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바보라 할 정도로 본인의 시간과 에너지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사람이 결국 기버가 돼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도와서 그 사람이 큰 성과물을 내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이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는 기버가 되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버라는 것은 이타주의, 자기 자신보단 타인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기 배실 교수님이 only one이라고 써놨어요. number one, the best, only one, smarter, unique라고 했죠. number one이라는 것을 있잖아요. 경쟁에서 이겨서 내가 1위가 되자 그 말이에요. 경쟁이라는 단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경쟁 우위, 비교 우위 그렇게 이야기를 쓰잖아요. 그런 단어가 필요치 않아요. only one, 세상에서 유일한 사람이 되자 그 말이죠. 그 말은 다시 표현하면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따라서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본인이 성과를 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윤택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1위가 되자가 아니라 유일한 사람이 되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의미는 only one, 나는 세계에서 유일한 사람이야. 그래야만이 다른 사람이 모방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과 또는 경쟁하지 않아도 되고 자기의 길만 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only one이 되어서 본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성취감, 보람을 느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이 자랑스러운 아들딸이 되고 사회, 국가에 기여하는 역군이 되고 세계의 번영, 세계 평화, 그 다음에 세계 사람이 조화롭게 화평스럽게 사는 데 기여하는 그런 챔피언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그냥 여러분이 수업을 듣고 있는 배실 교수님의 그냥 남편으로서 이 자리에 서서 배실 교수님이 전달하려는 그냥 여러가지 메시지를 자연과학이 아닌 사회과학을 하는 경영을 하는 교수 관점에서 해석에 들여서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제가 교실 수업하는 것도 아니고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익숙치 않는 환경에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 논리적으로 좀
흔들리는 점도 있었고 또 뭐 일부분에서는 제 감정이 개입돼서 좀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다가 좀 정제되지 않는 어휘를 여러분들에게 몇 번 전달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또는 뭐랄까 저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또는 배시혜 교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 강의를 너그럽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어 표현을 하나 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See you at the top. See you at the top. 여러분 모두 정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